현재 국내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체제를 바꾸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경기는 공공재라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송전 제약이 발생했을 때 한쪽에서는 풍력을 차단하고 수도권에서는 가스발전기를 더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비용들을 다 그 비용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국내 전력 정책의 진단과 과제인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데 제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 가스산업 구조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인 단순한 어떤 특정 정당의 의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산업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이우진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세계 평균 기준으로도 이미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12%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가스, 계질,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발전 이런 걸 다 합쳐서 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력의 7.7%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악재는 현재 정부가 국제적인 그런 재생에너지의 확대 노력과,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압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모른 채 하면서 일종의 원전 지상주의로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무탄소 에너지 연합, 민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형 원전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일종의 협의체까지 만들면서 원전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무탄소 연합 국제공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무도, 어떤 정부도 여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대형 원전 사업에서 이제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원전 산업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게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SMR을 개발을 했었는데, 뉴스케일의 유일한 개발 사업이던 이제 유타주의 SMR 개발 사업을 구매자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며칠 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국제 원자력계 전체가 지금 SMR이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사실은 국제 원자력계 전체의 어떤 희망이 꺾인 이제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원전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뉴스케일에 투자했던 국내 약 7, 8개의 기업들이 거래 가능한 보통주의 64%를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기업들의 지금 주식은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이하로 지금 폭락을 한 상태고요. 그 손실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정말 국제사회를 따라가야 될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거의 3년에서 2년을 그냥 갉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하간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이런 원전 지상주의 정책으로 계속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정권 또는 다음 총선 이후에 거의 확실시되는 다수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에너지 전환을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기 야당 또는 차기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추측을 하려면은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탄소 중립선언 또는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 감축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언적인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국내 전력산업 구조를 반드시 바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를
대표하는 한전에게 많은 것을 기대서 예를 들면 지금 그 많이 기억되는 게 한전공대를 설립하고 한전의 그 계량기 검침을 하는 외주 업체를 한전의 자회사를 하고 이걸 고용안정 정책 차원에서 그다음에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저는 지난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동력자원부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했어야 될 일들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입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은 복지에도 그다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에너지 전환에는 굉장히 막대한 그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일단 현재 한전이 우리나라의 송전, 배전, 판매를 100% 독점을 하고 있는 공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보통 이제 수직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까지 이거를 수직적으로 다 독점을 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지난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럽에서 또 발견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특히 네트워크 산업을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될 경우, 즉 이건 뭐냐면은 네트워크 산업에 이게 지역 독점이든 국가 독점인 것 간에 네트워크 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 대신 정부는 적정한 요금만 규제를 하면 된다. 이것이 공익에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3, 40년 전에 이제 어떤 상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실제 실증 연구를 해본 결과, 대규모 실증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이 독점 네트워크 산업은 이 기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제 체제에서는 자본 집약형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 선택에 왜곡을 주게 된다. 두 번째는 이런 독점 기업과 정부 간에는 반드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규제 포획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독점 공기업이 정부가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역선택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본 집약형 기술에 이것은 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였지만 이것을 전력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인 자본 집약형 산업이 원자력과 석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한전의 역사는 원전과 석탄을 싸게 짓게 해서 그래서 전기 요금을 낮춘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전의 어떤 지난 50년 정도의 그 역사의 어떤 핵심적으로 대표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은 거의 동시에 전력 산업을 구조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발송, 배전, 판매까지 이렇게 수직 독점을 해체해서 송전 또는 배전, 그러니까 송전 부분은 확실하게 공공기관이 그건 이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또는 제3의 기업이 운영하게 하고 발전과 판매는 경쟁 체제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은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우리나라 산업자원부가 하듯이 단순한 요금만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술 중립, 기술관의 특정 과거 그 체제에서는 특정 기술에 유리하게끔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기술 중립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이 곧 공정 경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로 이제 역할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중립을 유인하도록 그 발전 시장과 판매 시장에서 전기 사업자들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 역할까지 지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런 한전이라는 체제를 갖고 있으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계획 경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또는 개발 그 도상국의 독재 정부나 개발 도상국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계획 경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계획은 과거에는 이제 한전 내부에서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80년대 말부터 신규 원전을 대규모로 그 계획을 하면서 인허가를 하려다 보니까 인허가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발전 설비와 다르게 안전규제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전규제 인허가 절차만 하더라도 그렇고 나머지 11개 부처에서 20개 인허가 절차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저히 이제 한전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자원부가 이것을 전기사업법에 이런 장기전력수급계획 또는 현재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정부 계획으로 만들어서 산자부가 이것을 이른바 일괄 의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오늘날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원전 수급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전원은 이런 종류의 그 계획 경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원전을 국산화하겠다는 명분도 한 가지 이제 보태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계획 경제 형태의 전기사업법이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 잔재물로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수준, 다른 부분의 눈부신 성장 수준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수준, 이런 그 주식시장 수준, 이런 것들과 전혀 이렇게 격이 맞지 않는 이제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 거의 모든 국가들은 정부가 하는 일은 수요 전망만 할 뿐, 발전 설비의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고, 그 사업의 결과로 수익이 발생하냐 손실이 발생하냐 이 모든 것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원전같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고 투자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대신 국가가 사실은 이제 부담을 하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럼 공급 안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전문 규제 기관에 의해서 시장 규제 또는 유인 규제 체제에 의해서 전문 규제 기관이 그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독점 폐해가 결과적으로 석탄과 원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이론에서도 정확하게 짚고 있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전과 석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입지 모든 절차를 정부가 다 일괄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송전망 접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전이 예를 들면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가 또는 석탄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들에게 또 우선적으로 송전망을 접속을 해주고 송배전 요금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PPA를 시도하려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업 PPA라고 하죠. 기업 PPA를 시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상당 부분 진척을 못 시켰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기업 PPA를 하려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송배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과도한 송배전 이용료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과도한 보완 공급 비용 또는 과도한 기본 요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많이 진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직 독점 전력 산업 체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전력 사업자 중에서 미국에서 사실상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일한 전력 공기업인 이제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 테네시 전력공사의 사례입니다. 거의 모든 전기 사업자가 애초부터 다 민간이었습니다만 이 테네시 밸리, 이 테네시 주와 이 인근 주변에 경제가 굉장히 미발달하고 다 농촌 경제였는데 경제가 좀 진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대공황 시기에 이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를 테네시 전력공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농촌 경제 개발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결과 투자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한전과 거의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주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다 모두가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테네시 전력공사만 완전히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시장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 텍사스에 비해서 이 전력 시장의 규모가 한 3분의 1 규모가 되지만 이 실제 태양광 풍력의 투자 실적을 보면은 거의 뭐 4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체제를 바꾸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기는 공공재라는 그릇된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한전은 국민의 것도 아니고 전력 노조의 것도 아니고 개발 독재 정부들에서 흔히 보이는 국영 경제 체제의 잔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만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이 시장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 경제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많은 개도국들이 이런 체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경제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요. 이 체제를 놔두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효율 에너지 경제, 고부가 가치 경제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그것이 기본소득이 됐던 에너지 재난지원금이 됐던 간에 정부 재정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혼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빈익부, 부익부를 오히려 우리가 더 붙이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기요금 할인은 이것이 소득 혁신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전쟁 이후에도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은 최대한 시장 가격을 반영을 하되 대신 정부가 할 일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거의 100조 원 넘게 재난지원금을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우리가 지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 업종들을 보면은 통신시장, 네트워크 산업에서 비교할 만한 산업이죠. 우리가 90년대에 이미 통신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유류시장, 에너지시장이죠. 국영체제였지만 한전과 마찬가지로 국영체제였지만 역시 90년대 경쟁체제로 갔고 그래서 사실 각자가 다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정유산업은 물론 우리가 탈탄소화를 해야 될 업종이긴 하지만 지난해 570억 달러를 수출을 하는 이런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한전 체제를 마치 일종의 우리가 그냥 무슨 관습법처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과 소비 중심지로 전력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송전제약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국가들은 이런 송전제약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물론 송전선로도 설치를 해보고 송배전 요금을 차등화도 해보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변전소 단위별로 가격을 15분 단위로 변전소 단위별로 그 도매 요금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 이른바 이제 노달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선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변전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선 대부분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영국도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40% 이상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체제로 가자라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만 30분 단위로 이렇게 변동을 해서 변동요금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소수입니다만 이런 변동요금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옥토포스라는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제 영국 시장 점유율이 3위까지 올라 있는데 이 기업의 철학은 100%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전력시장으로 흡수를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재생에너지가 과잉일 때나 또는 모자랄 때 거기에 맞는 전기요금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낭비 없이 전력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그 기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분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전기요금이 정교하고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수도권에서의 전력 수요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거를 수도권에서 전력을 더 보내기 위해서 뭐 HVDC, 그러니까 고압 직류 송전선로를 저 바다에다 깔아서 뭐 수도권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영국 사례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이미 너무나 많은 그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송전선로가 들어와 있고 추가했을 경우 송전선로 간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고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또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국 사례에서처럼 도매 전력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지금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송배전 요금도 거기 반영이 돼야 되고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밸런싱 비용, 즉 송전 제약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한쪽에서는 풍력을 차단하고 한쪽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가스 발전기를 더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밸런싱 비용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그 비용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기도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는데 가장 어떤 선행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수요는 가급적 그것이 반도체 공장이 됐던 데이터 센터가 됐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는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으로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